특별법 통과로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천시는 임시청사 개청은 물론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모든 지원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으로 인근 지역의 동반 성장도 기대됩니다. 초소형 위성 개발과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해온 진주시도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일부 도로가 결빙되면서 차량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하동 금남면의 한 도로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져 산길로 추락했고, 사천 향촌동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와 버스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서부경남 정치인을 만나 지역 정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시간 사천시 의회 윤형근 의장 초청해 올해 의정 방향과 목표 들어봅니다.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5번째 기업으로 지난 20년 동안 중장비 유압 실린더 전문 생산 기업으로 성장해온 진주의 신화산업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한국형 나사 설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법안이 처리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사천을 찾아 임시청사 후보지를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임시 개청은 물론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신속한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자 후속 조치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되는데 이미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처리한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영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사천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임시청사 후보지와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개청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오는 5월이면 사천에서 임시청사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시가 제안한 임시청사 후보지는 3곳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기부는 1월 중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건물을 활용한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우주항공복합도시에 새 청사가 지어지면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사천시는 경남도와 함께 복합도시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년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뒤에 우주항공 수도 건설, 수준 높은 정주 환경 조성, 미래형 도시 인프라 구축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사천시와 경남도는 조만간 복합도시 건설단을 발족해 실무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툴루즈 같은 세계적인 항공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 툴루즈의 우주도시를 롤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주항공청이 들었을 부지는 3만 평 내외의 규모의 땅을 선정하게 될 것이고, 복합도시는 전체 사천시의 구조적 공간적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동북권 전체가 다 포함되는 사천시 역사상 가장 큰 도시 변화를 가져다 줄 우주항공청. 지역 발전과 우주 강국 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사천시는 본격적인 우주시대의 대비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는 서부경남 지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련 사업들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 설치가 예상되는 사천시. 우주항공 복합도시 추진은 물론 우주산업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사천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관련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서부경남 지역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지역 내 우주항공 관련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사천시와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에 지정된 진주시는 위성 개발을 비롯해 미래 항공기체, 이른바 AAV 산업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반성명 가산산단 일원에 AAV 실증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 관련 기업, 기관을 집약한 AAV 생산기지 구축이란 목표에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AV 산업의 테스트베드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생산 기지를 우리 진주에 최초로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주산업 기반 시설이 될 KTL 우주환경시험시설 설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KTL 우주부품시험센터를 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로 확장 이전하는 건데 지난해 예타 면제에 이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비 확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데 보다 빠른 사업 진행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국내에서 우주 기업체를 위한 전담 시험 센터는 아마 저희가 현재는 유일하고요. 이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우주 기업들이 적시적기에 개발한 또는 생산한 제품들을 이제 시험함으로써 기술 경쟁력도 강화되고 더불어서 이제 수출도 더 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첫 발을 내디딘 우주시대. 우주항공 산업을 중심으로 서부 경남 지역 동반 성장이 기대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난 9일 밤부터 비가 내리며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도로 결빙과 빗길 미끄러짐 사고로 사상자도 여러 명 발생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 갑자기 차량 제어가 불가능해지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갓길까지 밀려납니다. 지난 9일 밤 9시쯤 부산 방향 남해고속도로 사천휴게소 인근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내렸던 비로 인해 수막 현상이 일어나며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밤새 내린 비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0일 오전 8시 50분쯤 하동의 한 도로에서도 빗길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코너를 돌아 나오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반대편 차선을 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건데요. 아직 곳곳에는 사고 차량의 파편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6시 10분쯤 500m 정도 떨어진 인근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지며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외에도 8시 30분쯤에는 사천시 향촌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결빙으로 미끄러지며 맞은편의 버스를 충격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2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이 추워지며 빗길 사고뿐만 아니라 기온 급강으로 인한 도로 결빙까지 증가하는 상황. 기상 상태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상습 결빙 구간을 미리 확인하는 등 안전운전 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공격적인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로 품질을 높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5번째 기업으로 진주의 유압 실린더 생산업체 신화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절상유가 세차게 쏟아지는 가운데 둥근 막대가 가공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멈추자 막대 곳곳에 구멍이 생깁니다. 유체가 가진 힘을 기계적 힘으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인 유압 실린더. 큰 힘을 생산할 수 있어 중장비부터 자동차의 브레이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이 장치를 구성하는 부품입니다. 가공사업부는 실린더 유압 부품을 20년 동안 초정밀 가공품만 가공을 하고 실린더 사업부는 실린더 조립 테스트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 자리를 잡은 뒤 20년 동안 중장비 유압 실린더 전문 생산 기업으로 성장한 이곳. 장비를 지속 최신화해 품질을 높였는데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조립동을 건립하고 부품을 조립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기대 수익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설뿐 아니라 연구 개발에도 힘써 국내 처음으로 높은 곳 작업실 쓰는 리프트 작동에 회전 실린더를 활용하는 방식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은 기세를 몰아 원소재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우선 24년도는 저희 확정된 물량을 다 해치워서 연매출 35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실린더 사업부 안정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자재 사업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신화산업. 원자재 사업으로의 도전을 꿈꾸며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 새해 읍면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번 순방은 10일 남양동과 향촌동, 곤명면을 시작으로 17일까지 14개 읍면동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시장은 올해 시정 방향과 비전을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월화산 우드랜드가 산림청이 주관한 2023년 목재 이용 활성화 분야 시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월화산 우드랜드는 지난해 기준 야외 관람을 포함해 31만 5천여 명이 다녀가 전국 목재문화체험장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진주시는 산림청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 체험과 생활목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함양군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습니다. 평가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제 정책 전반에 대해 이뤄졌으며 함양군은 시설 점검과 정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앞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2%의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스튜디오 포커스, 이번 시간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교통복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와 요금 인상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올해 5월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이른바 K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인데요. 두 제도의 차이점은 할인율에서 두드러집니다. 알뜰 교통카드는 최고 20% 마일리지에 10% 정도의 카드사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K패스의 경우 일반인 20%, 청년과 저소득층은 각각 30%, 53%로 혜택이 좀 더 큽니다. 버스 요금 1,500원을 기준으로 60번 이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알뜰 교통카드보다 달에 3,000원에서 6,000원 추가 할인돼 1년에 36,000원, 최대 72,000원이 절감되는 셈입니다. 경남도는 추후 K패스와 연계한 대중교통비 지원책을 펼치는 등 제도 정착을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교통약자 지원책의 대상 범위와 혜택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서부 경남에선 노선과 운행 대수, 배차 간격 등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지역에서 관련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중고교생 대상 100원 행복택시를 운영 중이고 올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한도를 달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하동군에선 청소년 100원 버스와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일부 마을에 100원 행복택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기존 61곳에서 70곳까지 늘리기로 했고요. 100원 버스 수혜자도 모든 이용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함양군도 국내 버스 무료 탑승 대상을 국민 전체로 확대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 중인데요. 관련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외버스하고 효율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버스를 더 늘립니다. 버스 정차와 함께 학생들이 통학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7월부터는 전 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까지 100원 버스를 보편적 노인 복지에 더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수혜 범위를 어르신에서 청소년 및 어린이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교통복지 확대를 추진 중인데요. 주민 요구는 물론이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혜자 만족을 위한 행정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스튜디오 포커스 하주입니다. 진주시 정촌 뿌리산단협의회가 지난 9일 진주시 복지재단에 1,500만 원 상당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정촌산단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 50여 명은 지역사회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기탁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편 정촌 뿌리산단협의회는 입주기업 135개 중 95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원활한 산업단지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초에도 지역 기업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알세라텍은 10일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에 전달해달라며 자연정원 편백수 200점을 진주시 복지재단에 기탁했습니다. 같은 날 한일 베어링도 지역사회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진주시 금국면에 있는 대원전기가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배양복지재단 사천건양 주야간 보고센터에 후원금 200만 원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진주경찰서가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 다발 지역과 음주사고 발생 장소 주변 등을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단속하는 등 연초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면허 취소 6건, 면허 정지 8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서부 경남 정치인을 만나 지역 정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사천시의회 윤형근 의장과 함께 올해 사천시의회 의정 방향은 어떤지 또 목표는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고 2024년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제9대 사천시 의회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죠. 그동안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주요 활동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현장에서 발로 뛰는 동료 의원들의 열정과 시민들의 성원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12명의 의원들은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개원 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4번의 정례회와 6번의 임시회를 거치며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비롯한 286건이 넘는 양질의 조례를 재개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두 번째로, 경남에서는 최초로 조례 사후 입법 평가를 실시하며 지금까지 만든 사천시의 조례가 시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표방하며 초선회와 항공우주 속으로 2개의 언연구단체는 전문가를 초청하고 정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성과도 있었지만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점과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없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사천 시민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통과는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온 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오던 결과입니다. 다행히 법제화 쟁점이 해소되었으니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올 상반기에 우주항공청의 개청을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의회 사무국의 직원이 집행기관의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선 의회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직원을 몇 명이나 둘 것인지를 비롯한 주요한 권한은 아직도 집행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네. 의회가 조직 구성과 정원에 관한 권한을 이관받아 이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결국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는 제9대 의회가 임기 절반인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요. 새해 사천시의회 방향과 목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남은 임기 동안 시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권한과 책임에 보답하기 위해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사천시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협력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얼어붙은 지역 경제의 회복과 지방 소멸,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제9대 사천시의회 출범 이후 저를 비롯한 사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2명의 시의회 의원은 시선은 항상 시민을 향해 있습니다. 시민은 언제나 옳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성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기운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천시의회 윤형근 의장과 함께 올해 사천시의회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장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실내에서는 난방 조절도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길게 이어져 세차하시기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영하 6도, 남해 영하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8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종일 맑고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세종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목요일 오전까지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5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1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되겠고요.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